여러분, 기쁘다 엄자연 오셨습니다. 9월 새롭게 시작한 드라마 화한컵 도화살 드친 자의 리뷰 시작합니다. 모두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장군부의 초협정, 장남이지만 서자로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차남이자 적자, 초모연, 딱 보아하니 형제의 난인 것 같은데 시작은 두 사람의 우애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 하한락, 어린 시절 초협정의 약혼녀이지만 앞장서서 하한락의 가문을 멸문시키고 죽었다고 알려진 가운데 다시 돌아와 형 초협정에게 복수하기 위해 동생 초모연에게 접근을 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초모연과 하한락의 혼인날. 오늘이 지나면 초협정이 아닌 동생 초모연의 아내가 되는데요. 하지만 초협정은 아직 그녀를 사랑하고 있죠. 하한락에게 키스를 하는 순간 동생 초모연이 등장하고 이내 초모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하한락. 네, 함정을 파 초협정을 빠뜨릴 생각이었네요. 과거 초협정이 하씨 가문을 멸문시키던 때 사이가 좋았던 초씨 집안의 형제들 사이로 틈을 갈라놓으려는 하한락. 반년 전 우연한 만남을 가장의 하한락은 초모연과 마주쳤는데요. 이때 활쏘기 연습을 안 한 동생을 찾기 위해 들어온 초협정. 모연을 도와주며 둘의 인연은 시작되죠. 하한락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초모연. 사실 초협정이 하한락을 못 알아보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멸문 당시 화상을 크게 입고 꽁꽁 숨어 살던 하한락은 복수를 위해 누군가를 찾아가 고라는 독충을 받게 되는데 엄마 고는 하한락이 먹어 화상이 없어지지고 아들 고는 다른 사람의 목에 넣어 1년 안으로 아들 고를 받은 사람이 엄마 고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 그리고 엄마 고를 받은 사람은 매번 보름달에 고통을 느끼게 되죠. 하한락은 아들 고를 넣기 위해 초협정에게 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왜 초협정한테 넣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신에게 반한 초모연을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는데 말이죠. 어질어질한 공격으로 고를 넣는데 성공하고 순간 그녀를 바라보고 혼미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각에도 하한락을 연모하기 시작한 초모연. 하한락이 복수 대상인 초협정을 공략하는 것이 아닌 동생을 먼저 노리는 이유는 의심 많고 여색을 멀리하는 초협정보다 마음 여린 초모연이 공략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나저나 하한락이 준 화분으로 인해 중독이 되었다며 초협정 모자를 꾸짖는 할머니. 초협정의 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죠. 초협정까지도 말이에요. 이때 그 앞에 하한락이 등장해 중독이 아닌 홍진이라며 약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그녀를 곁에 두고 싶은 초모연은 집에 원예사가 부족하다며 할머니를 부축해 하한락을 추천하고 하지만 많이 불편해 보이는 초협정. 자꾸 그녀가 신경 쓰이는데요. 사실 과거 안씨 집안을 멸문시키고 그녀를 찾아다녔던 초협정. 분명 합리적인 사유가 꼭 있기만을 바라봅니다. 어린 시절 초협정에게는 어린 시절 하한락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었던 인물인 건 확실합니다.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한 초협정. 하지만 하한락은 그를 꼬시기 시작하는데 한편 하한락을 기다리는 동생 초모연. 그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방에 반해버리다니 너무 손쉽게 넘어간 초모연. 하한락은 장군부에 들어갈 계획으로 화원에 불을 지르고 결국 장군부에 입성해 초모연의 간호를 받는데 의술을 조금 알고 있던 그는 하한락의 맥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는 초협정. 눈빛 정말 살짝 무서운데요. 그 후 별원에서 있고 싶을 때까지 있으라고 말해주는데요. 복수 작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된 하한락. 하한락의 작전은 초협정의 콤플렉스인 서자의 신분을 이용할 계획인데요. 과연 작전에 성공할까요? 안 하던 활쏘기 연습을 하던 초모연을 찾아가 하한락을 자신과 상의 없이 집에 들였냐고 물어보는데요. 대뜸 내기를 하자는 초모연. 하한락을 두고 내기하자는 걸까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내기를 통해 이긴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는데요. 언제나처럼 형이 대놓고 져주고 이렇게 어설프게 이겨놓고 의기양양한 초모연. 한편 본격적으로 동생 공략에 나선 하한락.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는 초협정. 하한락을 찾아가 그녀의 목적을 물어보는데요. 목 부위, 고를 넣었던 자리를 자극하자 이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형인 초협정은 하한락을 의심하고 동생인 초모연은 하한락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있죠. 하한락을 위협하던 초협정은 한 소리에 바로 자신의 엄마에게 돌아가고
초엽정의 엄마는 이맘때만 되면 귀신을 보고 있는데요. 정보인이 되기 위해 동생인 초모연의 엄마를 죽인 게 초엽정의 엄마가 아닐까 싶네요. 하한락의 전가를 받고 화원에서 만나는 초모연과 하한락. 꽃의 꽃말을 들으며 하한락에 몰입하는 순간 초모연의 귀에 들려오는 초엽정과 초엽정 엄마의 목소리. 자신의 엄마를 죽인 사람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었는데요. 하한락은 아마도 그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 초모연을 불러낸 것 같네요. 충격을 먹은 초모연. 한편 하한락은 하녀 해당을 시켜 모리와를 과거 아빠의 지인이었던 오대신에게 전하게 되는데 과거 멸문당할 때 하한락의 아빠는 자식처럼 대했던 초엽정에게 당했고 심지어 딸인 하한락과는 혼인을 시킬 예정이었죠.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봤던 하한락. 모골을 먹은 후 화상 자국이 없어졌지만 대신 보름이 되면 고통이 찾아오는 하한락. 보름달이 뜨기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한 그녀. 그런데 오늘은 장군부의 제사라 이번 기회를 통해 초엽정 방에 들어가 집안 멸문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었는데요. 장군부의 모리화양이 퍼져 이미 하한락을 의심하고 있는 초엽정은 하한락을 찾아오고 다들 숨죽여 지켜보는 와중 제사가 시작됩니다. 하한락이 자리를 빠져나가자 그 뒤를 쫓는 초엽정 그리고 초모연은 그 두 사람을 쫓아나가 위험에 빠질 뻔한 하한락을 도와주는데요. 그때 퇴마사가 갑자기 초엽정의 엄마에게 죽은 정보인의 흉내를 내며 난동이 시작됩니다. 급하게 초엽정은 그를 위협하고 사실 퇴마사는 하한락이 시켜서 등장한 것이었는데요. 소란으로 인해 할머니는 초엽정의 엄마를 태평산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핍박을 받았던 일이 떠오른 초엽정. 자신이 직접 엄마를 태평산으로 데리고 가겠다 말하는데요. 그날 밤 보름이어서 아파하고 있는 하한락.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 정체를 묻는 초엽정. 이미 퇴마사도 죽었고 그녀 역시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녀가 놓아둔 자스민 향을 근거로 그동안 고생했던 자신과 자신의 엄마에게 왜 이러는 것인지 묻지만 오히려 고를 건드려 반격을 못하게 만들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아프냐고 묻는 하한락. 자신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묻는데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죽이지 못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가버리는 초엽정. 아픈 몸을 이끌고 초모연에게 가는 하한락. 그런데 그녀의 나비 묶음을 보고 어린 시절 만났던 누나를 기억해내는데요. 아마 두 사람 역시 과거 만났던 추억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하한락에게 엄마의 유품인 비녀를 선물하는데 하필이면 어린 시절 초엽정이 준 비녀를 떠올리는 하한락. 그리고 자신의 엄마를 죽인 범인을 알면서도 형을 용서하려는 초모연. 힘들 때마다 화내는 것은 무용지물이며 마음만 혼란스럽고 정신만 흔들리는 것이다 말해줬던 초엽정인데요. 초엽정은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만 형의 이야기로 인해 이미 모든 것을 용서했다고 말해주는 초모연. 어른이다, 어른.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며 그게 하한락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정도면 선전포고 아닌가요? 용서했으니 내 여자 건들지 말아라, 이건가? 한편 하한락이 나타난 이후로 자신 역시 마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초엽정. 그 앞에 나타난 하한락. 그는 유혹하러 왔냐고 묻고 그럼 낚였냐고 물어보는 대단한 하한락.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초모연이 보게 되는데요. 엄마를 죽인 것보다 이 모습에 더 충격을 받은 것 같네요. 자신이 준 비녀를 왜 하지 않느냐고 하한락에게 물어보는 술 취한 초모연. 사실 모연은 엄마가 그렇게 죽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죽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장군부가 평화로운 곳은 아니죠. 이내 그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초모연.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초엽정. 하한락과 그렇고 그런 밤을 보내긴 했나 보네요. 그녀가 떨구고 간 액세서리를 발견하고 하한락을 찾아가 그 출처를 물어보는데요. 지인이 준 것으로 그 지인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액세서리 역시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데요. 초엽정은 화랑에서 주웠다고 말하지만 간 적이 없다고 말하는 하한락. 귀신에 홀리기라도 한 걸까요? 어젯밤 일을 다 잊었냐고 묻지만 이해를 못하겠다는 표정의 하한락. 하한락은 사실 전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것이었는데요. 그가 줬던 비녀에 달려있던 액세서리. 괜히 초엽정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 초장군이 개선을 해서 다른 작전을 준비 중인 하한락. 편지 하나로 초장군과 초엽정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데요. 장군 주변 인물들은
이미 하한락의 사람들이고 원래 의심이 많은 그는 두 아들 역시 믿지 못하지만 그중 큰아들인 초엽정을 특히나 믿지 못하는데 태자의 세력을 등에 업고 초엽성이 자신의 자리를 뺏을까 걱정하는 초장군입니다. 과거 초엽정은 아빠인 초장군의 마음에 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요. 둘의 성격 역시 가장 비슷하기도 합니다. 하한락에게 줄 액세서리를 사온 초엽정. 하지만 모리와 떡을 만들어 동생 초모연에게 가는 모습을 보곤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다시 보름이 되고 고통을 달래기 위해 목욕을 하는 하한락. 하지만 이전보다 고통이 줄어들어 초엽정이 자신에 대한 마음이 커졌음을 짐작하게 되는데요. 그런 그녀 곁에서 그녀의 수면제를 챙겨주고 있는 초모연. 한편 초모연이 이미 초장군에게 혼례에 대해 상의를 하러 갔다는 소식에 반대하러 가는 초엽정. 다른 건 모두 양보해도 절대 하한락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초모연. 드디어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나요? 밤에 하한락의 뒤를 쫓는 초엽정은 그날 일을 기억 못한다는 것에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그녀가 초모연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슬슬 두 형제의 난이 시작될 듯 싶은데요. 여자 하나로 인해 정신이 혼미해진 두 사람. 일단은 하한락의 집안을 멸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왜인지 허무할 것 같아 살짝 두렵습니다. 엄마를 죽여도 용서했던 형제가 여자 하나 뺏길까봐 그것만은 양보 못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 드라마 화한컵 1회부터 10회 리뷰였는데요. 드친 자는 11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